자, 여러분, 두 번째 주제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주제는 서른이 윤석열 총장 보고 나가라고, 물러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요, 아침에 이걸 보면서 와, 정말 대한민국이 진짜 망해가는구나. 여러분, 서른이라는 사람 어떤 분인지 지금 젊은 친구들은 다 몰라요. 그리고 서른 감감한데 얼마 전에 서른이 뭐 요새 애들이 민주화 교육을 못 받아갖고 문재인한테 등을 돌렸다. 20대 남자들이 말하자면 우파가 된 거, 민주화 교육을 못 받았다. 이런 망발을 한 거라든가, 가깝게 천안하면 절대로 북한이 한 거 아니라든가, 이런 말 한 사람으로 기억하실 텐데, 이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서른은요. 서른 하면은 여기에 조금 저보다 나이가 좀 어리시거나 조금 연세 든 분들은 김대엽이 생각나실 거예요. 서른은 김대엽이라고 희대의 사기꾼. 이게 그 병역 비리에 관련돼 가지고 자기가 이회창 후보의 아들 둘을 다 병역을 면제해 줬다. 이러면서 막 병풍 치고 나왔고, 그 김대엽이 옆에서 병풍을 노릇하고 다 조종한 게 바로 서른이라는 작자입니다. 그래서 이회창 후보는 낙선했어요. 근데 나중에 법원에서 다 보니까 이 이회창 후보의 아들 둘은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저도 나중에 들었지만 이거 사생활이라서 제가 얘기를 안 합니다만, 그러니까 이 김대엽이라는 놈이 정말 사기를 친 거예요. 그 얼굴도 보십시오. 근데 이 서른이라는 사람도 정말 얼굴 보면은 아주 징그럽게 생겼어요. 그런데 이 서른이라는 사람이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그렇게 문재인 대통령 말도 안 듣고 문재인 정권에 반기를 들고 이러면은 나가야 되지 않냐고, 나 같으면은 벌써 사표 내고 물러났다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니 말이야 여러분, 바른 말이지만 윤 총장만큼 문재인 대통령의 말을 그대로 실천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역대 총장 중에? 우리 총장님, 살아있는 권력도 가리지 말고 엄중히 달아주세요. 정치, 검찰 편향되게 절대로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 민주당에서 이 서른이 총대를 맺고, 그 다음에 추미애가 이 말하자면은 한명숙 사건에 대해서 이거는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윤 총장이 그걸 이렇게 딱 키를 시켜버린 거나 마찬가지로 하니까 무슨 소리냐 하면서 자기가 직접 내려가지고 한명숙 사건에 대해서 감찰을 다시 문제가 있었더니 이걸 해보자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얘네들은 진짜 다 개싸움 하고 있어요. 어저께 반쪽 국회에서 이 법사위가 열렸는데 추미애를 완전히 짓이겨 놨다는 겁니다. 왜 한명숙이 그거 네가 제대로 안 하냐? 네가 왜 검사들하고 같이 놀더니 검사들한테 순치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검사들한테 먹힌 거 아니냐? 이래 가지고 이 추미애가 막 열이 나가지고 눈을 똑바로 뜨고 이랬다는 거예요. 와, 무서운 세상입니다. 추미애도 인민재판 하는 거예요. 왜? 동무 왜 이렇게 못했어? 동무 윤석열이 이거 죽이라고 했는데 추미애 동무 왜 이렇게 못한 거야? 이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 저는 막 그거를 이렇게 제가 이제 운동을 하면서 이 녹화된 거를 이제 봤어요. 이 법사위 상임인 걸. 와, 이거는 무슨 인민재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추미애도 거기서 아작나고 짓이겨지고 있더라고요. 얘네들은요, 한명숙이가 그렇게 돈 먹고 골프채 받아 챙기고 온갖 치사한 일을 다 했는데, 한명숙이는 말하자면은 저렇게 더럽게 두면은 우리들에게 똥물이 튄다. 그러니까 한명숙이를 무죄로 만들어야겠다. 왜? 한명숙이는 제가 여러분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얼굴이 좋잖아요. 이 가오마담이었습니다. 그래서 진중거 씨는 한명숙이는 저는 운동권들의 데모다 이러는데, 무슨 데모식이나 됩니까? 돈 받아 처먹은 여자가. 한명숙이는 운동권들의 얼굴 마담이었어요. 그래서 얼굴 마담이 저렇게 되니까 한명숙이를 구해갖고 우리 가오를 세워야 되겠다. 이러는 게 지금 쟤네들의 말하자면 생각인 겁니다. 자, 그런데 서른은 김대엽을 앞세워 가지고요, 말하자면 없는 얘기를 이렇게 막 만든 거예요. 저도 이제 그 당시에 어떻게 아들 둘이 다 군대를 안 가? 이거는 뭔가 그 한인옥 여사가 뭐 어떻게 한 거 아니야? 김대엽이를 만났다며. 이런 얘기 들을 때 저도 솔깃했어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계속 뿜뿜뿜 한 게 서른이에요.
근데 저도 이번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하도 황당한 일을 당했다 이런 말씀 드리는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저에 대해서 있지도 않은, 막 오늘도 저는 막 뒷목 잡을 뻔했어요. 제가 이 재건축 아파트를 뭐 현찰 17억을 주고 샀다고 그런 얘기를 했대요. 어쨌든 자기 돈 갖고 산 거야 뭐 문제가 아니지만 그거 사실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 은행에서 대출이 아직도 2억 3천이 있어요. 근데 무슨, 제가 그래서 와, 사람들이 이렇게, 그리고 제가 뭐 죄도 지은 거 병역 기피도 한 건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막 말을 돌리는 거예요. 근데 그걸 또 믿는 사람들이 있어서 제가 더 정이 떨어졌는데, 이 당시에는요 저도 솔깃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아들 둘이 다 안 갈 수가 있지, 그건 이상하다, 막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이회창 후보가 이제 떨어졌어요. 그러고 나서 이게 말짱 새빨간 거짓말이었던 게 밝혀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 서른이라는 이 인간이 징역 1년 6개월, 그 다음에 집행유예 3년, 그 다음에 10년 동안 선거에 나갈 수 없는 정치활동 금지에 묶였습니다. 저는 이거 판사가 너무 후했다고 봅니다. 저 같으면 징역 10년 때려요. 지금 온 가족의 인권을 짓이기고 유린하고, 무엇보다도 이회창 후보라는 그 굉장히 준비된 그 후보에 말하자면 거버너스를, 그 기회를 말살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막 끔찍한 범죄인 겁니다. 근데 이 서른이라는 이 작자가 이거만 끝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회창 총재가 나왔을 때는 또 나왔어요. 그러면서 그때는 뭐라고 했냐, 이회창 후보가 그 뭐 기양건설이라는 데서 미국에 갈 때 20만 달러를 받아 먹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막 기자회견을 막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른은 이렇게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흑색 선전하고, 이게 서른의 말하자면 전공이고 전문 과목인 겁니다. 그래 가지고 나중에 이것도 다 조사를 해보니까 완전히 말하자면 없는 일이었던 거예요. 서른이 지가 막 녹취를 공개하겠다 했는데 끝까지 녹취 공개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서른도 그때 또 무슨 아마 벌금을 내든지 뭔가 약식 기소가 됐든지 아마 그렇게 됐을 거예요. 그러고 나더니 이 서른이라는 놈이 이회창 후보의 어머님이 돌아갔을 때 그 빈소에 가갖고 손이 발이 되도록 무릎 꿇고 빌고 난리를 쳤다는 겁니다. 그때 그 사람 용서해 주지 말고 그냥 감방에 보냈어야 되는 거예요. 막 징징 짜면서. 결국 개표 결과 보니까 이회창 총재가 또 진 거예요. 패배했어요. 이래서 결국은 서른은 승리를 한 거죠. 왜? 자기가 그렇게 흑색 선전하고 마타도어하고 이런 거에 목적을 이룬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서른은 노무현이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2007년에 정치 금지 이걸 풀어줘서 사면을 해줬어요. 왜? 노무현한테는 얼마나 고맙겠어요. 서른이 그렇게 그냥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마타도어하고 정말 그 쓰레기 같은 인간들만 뒷담화를 하는 겁니다. 거짓말을 하고요. 아니 바쁜데 남의 뒷담화 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더구나 뭐 개인적으로도 뒷담화하는 건 제가 인간 쓰레기라고 보는데요. 인간 쓰레기 중에서도 말종이죠. 분리수거도 안 되는 말종인 거죠. 근데 더 기가 막힌 거는 이 당시에 우리 국민들이 입은 피해입니다. 서른이 이렇게 거짓말을 해가지고 이회창 총재는 두 채라나 졌고, 여기에서 우리가 정말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좌파 정권의 씨앗을 서른이 말하자면 민들레 홀씨처럼 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그 좌파의 그 렛지의 씨를 뿌린 거예요. 정말 용서할 수 없는 놈이죠. 근데 이 서른이란 사람이 지금 어떻게 됐냐, 재선됐어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막 꽃다발하고 막 감격하고 있죠. 거기다가 또 어떻게 됐느냐, 최고위원도 됐어요. 그래서 민주당 최고위원 회의 보십시오. 서른 옆에 박주민이가 딱 있어요. 이게 민주당의 풍경입니다 여러분. 너무 기가 막히지 않으세요? 그런데 이 정말 이 거짓 선동 전문인 서른, 그래서 위키디피아 하면은 좌파 애들이 보낸 글로 다 도배가 돼 있는데, 이 위키디피아에도 서른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서른은 흑색 선동가다 이렇게 써 있어요. 정말 나쁜 사람인 거예요. 흑색 선동, 거짓 선동의 전문가인 거예요. 이 서른, 김대엽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정말 단죄를 해줘야 되는데 이런 사람이 재선 그래서 사선 의원이 되고 그 다음에 민주당의 최고위원이 되고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거꾸로 갑니까? 윤미향이가 국회의원이 되고 너무나 서글픈 세상이죠. 너무나 분노하는 세상인 거죠. 그런데 이 자식이 뭐라고 합니까? 정말 욕이 나옵니다. 이놈이 윤석열 총장 보고 물러가라고 이러면서 총대 매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윤석열 총장이 지금 뭐 식물총장 됐네. 요즘은 왜 윤 총장이 싸우질 않네. 우리가 가만히 앉아갖고 그런 요구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윤 총장을 갖고 뒤에서 창을 꽂고 칼을 꽂고 저는 가슴 아픕니다. 그래서 윤 총장이 내년 6월 말까지 임기만 채워줘도 저는 윤 총장이 큰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윤 총장한테 편지도 보내고 정말 대검 앞에다가 꽃다발도 보내고 임기 채워주십시오. 이제는 임기 채워주십시오. 그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어디다 대고 감히 서른 같은 흑색 선동이나 야바위나 일삼던 양아치가 대한민국의 검찰총장인 윤석열한테 물러나라고 합니까? 거기다가 정청래는 뭐라고 했냐? 경찰총장하고 검찰총장하고 급을 같게 해야 된다고? 와, 여러분 정말 북한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의 남한 지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힘내고 우리가 이 나라 반드시 되돌려서 대한민국으로 다시 이 빛나는 대한민국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윤석열 총장 화이팅! 진짜 여러분 다 마음속으로 외쳐주시고 윤석열 총장이 임기만 채워도 저는 그분한테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아유 정말 이재희님 어떻게 얼굴을 들고 다니냐. 저 같으면 이민을 가든지 우리 같으면요 아니면 초야에 묻혀가지고 평생을 이해창 그 후보에게 속죄를 한다고 하면서 쓰레기 줍고 무슨 저기 자원봉사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 정말 나쁜 놈이에요.